지금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만한 음기가 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꽤 많이 찼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지금 물가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흔들리고 붙어있는 이제 잎들이 흔들릴 때 뒤들을 부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대나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리를 낸다거나 홀리려고요? 그렇죠. 무슨 방법들을 쓸 거란 말이죠.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럼 그 즉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근데 여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요. 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채널 운영 중인 괴담사 쌈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특이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괴담을 보다에서 우리 다령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네, 최악의 흉지로 살목지를 꼽아주셨거든요. 예, 예. 제가 겪은 가장 무서웠던 장소에 대해서 살목지. 오, 유명하죠. 일반인들도 가면 뭘 보겠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우리 이율님과 함께라서 네네. 그나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한번 흉가 체험 한번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맞아요. 아, 저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대요? 네, 왜냐면 쌈무이님께서는 이제 워낙에 경험도 많으시고 또 공포라디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데 직접 현장 체험하시면 또 어떠한 무드를 또 만드실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저는 약 3시간 전에 밝을 때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뒤통수가 너무 저릿저릿한 거예요. 아, 예. 10분 동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그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 분들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뒤쪽을 말씀하셨는데 이쪽도 있고 손끝도 있어요. 뭐 운전하시다가 손끝이 좀 아리시거나 아니면 뒷목이 땡기거나 아니면 찌릿한다거나 아니면 발끝에서 뭔가 전기가 올라온다던가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지금 좀 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탄다는 의미가 아무래도 이러한 좀 음습한 기운들을 느껴봤다 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느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느껴봤습니다. 네. 안 보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발, 부디. 살목지가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에서 히트를 친 곳이잖아요. 네네. 이곳이 뭐 물살이 드나드는 곳이란 뜻도 있고 화살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가졌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살나무를요. 화살나무가 뭐지 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이 화살나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꽃이 피면 그 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위험한 장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그 꽃말과 일치하지 않나. 괜히 좀 두려워지는데 부디 무사히 촬영을 좀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위험한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인 분들이 여기를 저녁 8시 넘어서 오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는 뭐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하도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익숙한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여기는 8시 이후부터는 음기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아까 지금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만한 음기가 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꽤 많이 찼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실래요? 네, 저를 좀. 한순간의 기운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여기의 위험성을 금방금방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기도 그렇고 되게 음습함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흉가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흉가도 흉가인데 이러한 터전, 특히 저수지 같은 곳은 옛날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수지에 가면 이제 홀릴 수 있으니까 네네.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밤에는 특히 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저수지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네네. 꽤 있으셨거든요. 그게 다 이제 수살기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평균적으로 저수지라고 하면은요 일반인 분들은 그게 안 보이시니까 어떤지 모르잖아요, 위험도를. 그래서 여기 살목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음습한 기운이 이렇게 강할 때는 웬만해서는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뒤편 있죠. 이 뒤편으로 지금 얕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깊이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있는지. 얕은 물에서 돌아가신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홀리는 위치가 얕은 물일 수는 있는데 네.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잡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대략 한 중반쯤에서 지금 오른쪽, 그다음에 중반에서 왼쪽 이 양쪽으로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얕은 물에 들어가셨다가 저 스팟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홀려서 그렇게 들어간다. 네, 대표적인 스팟이 지금 딱 두 장소가 보여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바닥이 그냥 모래 그런 게 아니라 뻘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둘러보니까 늪지대 같은 것도 몇 군데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나. 조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해요. 근처에 보니까 지금 대나무들도 보이고 네네. 여기가 겨울에 오시면 소리도 들으실 가능성이 좀 커요. 어떤 소리죠? 그 바람에서 이 대나무가 흔들리고 붙어있는 이제 잎들이 흔들릴 때 귀들을 부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대나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겨울에 여기 8시 넘어서 온다? 그럼 저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대나무가 귀신이 다니는 어떤 통로라는 말도 있고 네네. 무당집에 가면 항상 앞쪽에 대나무 하나가 우뚝 솟아 있잖아요. 네네. 알록달록 색깔이 맞아요. 있고 오방색. 네네네. 그럼 의미가 있나요? 이 대나무라는 게 이 영이 다니는 통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성 체계고 귀신도 이제 영의 세계잖아요. 네. 이 대나무가 있다는 거는 신도 귀신도 좀 드나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옛날에 이것도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네. 게 대나무 숲 가운데로 막 지나다니면은 뭐 귀신을 막 만날 수 있다, 뭐 빙의가 될 수 있다. 네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에 대나무 숲을 지나다니는 행위는 굳이 근데 왜 그러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네, 굳이 근데 대나무 숲을 밤에 사이에 갈 일이 있을까요? 그쵸. 네, 그런 일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흉지나 흉가나 음습한 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노숙자나 혹은 범죄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흉가 체험하러 온 사람들의 또 다른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또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인 이유고 자, 영적인 이유. 이 현실적인 이유 중에도 또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곰팡이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공기나 이런 게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아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처가 없으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곳에서 좀 발견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도요. 네, 그래서 밤늦게 한두 명이 거기에 들어간다. 당연히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신다고 하면 진짜 단체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낮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공포체험 유튜버 분들은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지 일반인 분들이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만반의 준비라는 게 나중에 흉가 체험 후에 어떤 의식 같은 것도 포함인가요? 영적인 의식도 아마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기계 다루시는 거나 뭐 이런 경험치나 종종 이제 무당분들도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신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런 범죄적인 부분도 피해갈 수 있게끔 혼자만 가시진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 혼자서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고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보다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린 네네. 건데 팥하고 소금을 갖고 다니시면서 서로한테 뿌려주는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뿌리거나 네.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도착하셔서 한 번 더 하시는 거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음습한 장소에 오면 팥을 뿌리는 행동이나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좀 자제하라. 네. 왜냐하면 오히려 귀신의 화를 북돋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거 맞죠. 왜냐면 자신의 부정을 치겠다는 이유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근데 엄한 곳에 여기 불청객이에요 저희가. 그쵸? 불청객인데 너네 뭐 가. 내가 무서우니까. 그거는 자초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네. 팥이나 소금을 뿌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 가만히 있는 어떻게 보면 거주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 와가지고 팥을 뿌리고 막 가 이러는 건 그들에게 절대로 달갑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율린 주에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팥을 뿌리고 나가라. 네. 그렇게 쫓아내는 거랑 마찬가지. 맞아요. 이미 있었는데. 그런 행동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한 곳 이런 저수지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여기 8시 넘어서 만약 이런 곳에서 하신다고 하면은요 소리에 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홀려가지고 변을 당하실 수 있는데 2명 이상 있으시면 서로가 막아주실 수는 있겠죠. 예, 정신 차려 뭐 이런. 네네. 근데 혼자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위험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시면 홀리는 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을 타거나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 따라 붙어가지고 집까지 가거나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따라 붙어서 집까지 가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거가 1순위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빙의는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따라 붙는 거는 빙의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가능성이.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군대 계단 보면 소초 근무를 서다가 한 곳만 응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낚시라는 행동 자체도 그 찌를 바라보는 어떤 고정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홀리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집중도에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목적성이 생기다가 이 목적성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아요. 주변의 이 분위기나 이런 걸 느끼실 거고, 이 바람을 느끼실 거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귀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빠르면 캐치해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쓸 거예요. 뭐 소리를 낸다거나. 홀리려고. 그렇죠. 무슨 방법들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작정하고 했다 그러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와서 혼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거의 저는 한 60%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홀릴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이율님은 밤낚시는 절대 추천하지 않네.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여기는 케이스.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 8시 이후로는 안 돼요. 그리고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빙의된 줄 모른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빙의가 된 줄 모른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빙의가 된 거를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둔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빙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제외할게요. 이제 나머지 분들 조금 예민하거나 둔감하진 않은 분들의 케이스인데, 우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 바로 안 가시는 분들이 있듯이 그치. 어떤 살짝의 증상이 있을 때 뭐 그냥 그런 거일 거야 설마 그러고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가겠죠. 컨디션이 안 좋겠지 하고. 네, 늦게 하시다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이제 방문을 하실 거고, 초반부터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하시는 거죠. 그럼 빨리 가면 갈수록 해결도 수월하겠네요. 빠르죠. 근데 이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는 몸이 내가 평소에 앓고 있지 않은 증상들이 발현이 되거나, 꿈에서 뭔가 엄한 걸 보거나, 집안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런 기존에 없었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빨리 채죠. 근데 이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증상에서 뭔가 조금 더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자신의 그냥 개인 컨디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눈치채기가 쉽진 않을 수 있다. 쉽진 않다. 근데 결국은 챈다. 저한테 3, 4개월 전에 퇴기를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0년 동안 빙의 증상을 앓고 계시다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거인지 모르시다가 결국엔 아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 그러니까 힘들게 그거를 다 받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상한 거겠지 라고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보신 거죠. 이런 흉지나 흉가나 폐가나 쎄한 곳에 어떤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갖고 있는 센서가 있어요. 누가 조금 더 발달했느냐, 누가 조금 더 둔감하느냐의 차이인데,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센서가 발동이 된다 하는 거는 음기가 일단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기가 강하다를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면 지금 물가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내가 뭔가 좀 이상해 라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그 스팟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폐가나 아니면 이런 곳에는 습기가 차 있다, 뭔가 곰팡이가 서려 있다, 그럼 그 즉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의 7,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도 제가 너무 낮게 쳤는데 8,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나무 숲이 이렇게 주변에 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직방이죠. 직방입니까? 네네네, 조건이 너무 좋아요. 계속 인터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제가 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좀 그런 증상들이 조금 느껴지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진행하는데. 예민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고 감성적인 쪽이 또 같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영가들이 건드리기 좋은 조건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장소 중에 이런 음지나 음한 장소에 가면 꼭 어두울 때가 아니더라도 밝을 때 가도 그런 음습함이나 쎄한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 있잖아요. 붐비는 장소에 가더라도 뭔가 조용한 느낌?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걸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씀을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 땅 같은 거 볼 때도 어느 스팟은 되게 괜찮았다가 바로 옆에는 막 이렇게 수맥이 흘러가지고 바로 옆은
좀 안 좋고 한 끗 차이거든요. 이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수백 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음기가 강하다예요. 인간의 센서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게 뭔가 피하고 싶고 저게 이상해서 공통적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통 스팟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인도 느껴서 거기에 피하는 거거든요. 아, 저기는 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거는 이제 피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런 장소는 밝으나 어두우나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 낮에도 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밝은데 여긴 유독 자꾸 안 들어와 햇빛이. 막 뭐가 가려져 있고 그래서 그림자 지고 막 이런 곳도 있어요. 네. 한 끗 차이로 보이죠. 저희도 신행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은 보여요. 저기가 뭔가 좀 특이한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드릴 때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갖고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장소는 알 수 있다. 그곳은 음기가 강해서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살짝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집이 남양집이거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너무 더워요, 거실이.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나 고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학자분들끼리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 게 무조건 동양, 뭐 남양이면 좋다. 그리고 뭐 서양, 북양이면은 뭐 나쁘다. 네.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는 남양이 좋아요. 햇빛이 들고 이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좋은데 사람의 체질 그리고 그때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는 서양이 좋을 때도 있어요. 북향이 어느 시기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번 이사를 2개월마다 가고 3개월, 4개월 만에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남양과 동양을 선택해서 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2개월 만에 그냥 옮길 수 있어. 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제가 해드릴 수 있죠. 뭐 이때는 서양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서양이 좋은 이유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양에 머리를 두고 잤을 때 그 나쁘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휴식의 개념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남양집은 긍정적이다. 아, 근데 여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요. 네. 와,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 네. 밤에 야산에 이게 라이트 끄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루나 고라니들이 그냥 이렇게 팍 지나가요. 저 소리 내면서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자, 그리고 터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깨비 터라고 잘 아시죠? 네네네. 도깨비 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길을 누르고 버티면 대박 난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기운을 못 버티면 귀신한테 홀리던지 아니면 내쫓기듯이 쫓겨나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의견이? 도깨비 터는요 기본적으로 터가 굉장히 세고 거기를 위에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도깨비 터를 불려드린 사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찾거든요. 도깨비 터에서 그렇게 신령님들을 이렇게 불려드리면 대박입니다. 금전적으로 대박이고요. 그만큼 위에 드리니까 그 정성이 가하니까 이제 그만큼 불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혹은 알아도 뭐 아는데 상관없어 뭐 이러신 분들은요 무조건 쪽박이 나요. 극단적이에요. 도깨비터. 그리고 기가 약한 사람이 도깨비터에 안착을 하셨어도 정성이나 이런 터를 좀 잘 불려드리면 진짜 정말 그 대박이 나는데 기가 약하고 기가 센 사람? 이 차이보다는 그 터를 어떻게 깨우느냐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의 차이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 때는 기 센 사람은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버틴다는 의미고 기가 약하신 분들은 터지죠. 그냥 터져 나가서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건강수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게 꺾이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살목지도 도깨비터라고 치나요? 아니죠. 도깨비터는 귀신터랑 이퀄이지 않아요. 도깨비터 이퀄 귀신터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곳은 흉터. 흉터? 네, 흉터라고 불리잖아요. 흉터인 거지. 도깨비터는 따로 빼야 됩니다. 이거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도깨비터는 무조건 흉터야 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데 나이트클럽이라는 터 그 중에서도 그 스피커 주변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다. 네네. 또는 노래방에 또 귀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때문이죠? 일단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거기에 이제 도는 기운도 그렇고 심지어 음악까지 틀었다라고 하면 이제 3중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서 빙의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붙는 케이스는 좀 다르게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거기서 이렇게 뭐 집이다 오고 막 그런 거는요 전혀 좀 상관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근데 개인의 어떤 이유로 붙어서 오는 경우는 있어도 거기에 출입을 하는 것 자체로 나는 빙의의 가능성이
노출돼 있어.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곳에 이제 음악도 아무래도 주파도 있고 귀신들이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그 나이트클럽, 클럽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음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소도 만약에 지하다, 반지하다 그러면 더 좋죠. 활동하기가. 네, 더 좋죠. 거기에 머물기도 좋고 신도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신이 나니까 거기에 머물겠죠. 다만 빙의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단순히 즐기다가 빙의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 근데 있다. 위험 노출 막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있는 귀신들은 제 생각인데 악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장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나이트클럽이 설립되기 전에 거기서 좀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그 터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악귀가 돼서 머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기에 머무는 애들이 뭐 악귀가 이렇게 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터와 관련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네. 이 장소와 마찬가지로 저수지였어요.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중학생 때였는데 아버지와 밤낚시를 갔대요. 주변에 뭐 몇 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시가 지나니까 사람이 다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낚시가 잘 안 돼서 떠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고기도 안 잡히고 재미도 없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래서 라면을 막 먹고 있었어요, 부자가. 근데 뒤쪽에서 처벅처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2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가 낚시가 잘 됩니까? 질문을 하더니 대답을 했죠. 잘 안 잡히네요. 뭐 그쪽은 뭐 낚시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질문 듣자마자 아무 표정도 없이 그대로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서 어떻게 플래시도 없이 저렇게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그 생각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즉시 낚시를 접고 텐트를 펴둔 곳으로 가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불이 나게 짐들을 막 챙기시더니 빨리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차에 예비 타이어가 있었는데 그걸 갈아 끼운 이유가 있었어요. 타이어에 수십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텐트에서 꿈을 꾸셨는데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는 진짜 있네, 여기 있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래요. 그러더니 옆에서 남자 귀신이 또 나타나더니 내가 있다고 했잖아, 맞지?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수지 방향에서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깨자마자 차를 운전해서 빨리 도망치려고 했는데 타이어 펑크 나 있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불이 나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곳이 살목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살목지에 안 오신대요. 이게 5년 전에 제보된 사연이거든요. 5년 전이군요. 네, 제가 그때 살목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 살목지에 온다고 했을 때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면 다령사제도 여기 다녀왔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부러 안 물어보고 내가 한번 데이터를 좀 알아보겠다. 원래 부딪히려고 했었는데 이제 궁금해지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봤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잡히는 연가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소위 목으로 가신 분들, 그다음에 수살기는 너무 많이 잡혔고 곳곳에 어떠한 정말 옛날로 보여지는데 정말 옛날에 이상한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가신 분들 뭐 이렇게 몇 분이 잡히더라고요. 여기가 확실히 흉터라고 소문이 났지만 어쨌든 귀신터일 수 있겠구나. 네. 일단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저도 들어올 때 입구가 있잖아요. 차로 이렇게 들어올 때 저쪽 정면에 보이는 거기서부터 이제 운기가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6시 한 45분? 48분쯤? 그때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간인데도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여기는 확실히 있구나. 하나 또 저수지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건 제 지인의 이제 오빠 얘기인데 그 오빠분은 제가 초기도 발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초를 켜서 빌어서 이제 좀 이렇게 깎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들 좀 깎아가는 건데 제가 그거를 한 2달인가 3달을 해드렸었어요. 신청자는 제 이제 지인이었고 그 친구가 저랑 이제 통화할 때 자주 가는 저수지가 있다고 이제 산책하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 거기는 이렇지 않아 그러면 구조도 말을 해줬는데 그게 맞대요. 거기가 이제 다리가 보였고 그 다리 밑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자꾸 잡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시간에 왜 가? 특히 너도 이상한 걸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상한 걸 알고 있으면서 가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니 맞다.
근데 내가 여기에 가면 그래도 이제 산책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험한 행위고 너도 영을 어느 정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 한 번 한 끗 차이로 홀려가지고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오빠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오빠분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보다 오빠가 더 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운전하면서 퇴근하고 올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통화해가지고 나 지금 저기에서 뭐 봤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네. 그게 동생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래도 영이 그렇게 좀 많이 트이고 불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저수지에서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곳들이 스팟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잡아내더라고요. 거기서 이걸 봤대요.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냐. 오빠분이 거기를 갈 때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좋지 않다. 거기 괜히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막 이러다가 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안전한 루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오빠분은 다른 루트로 간다고 하십니다. 저수지에서 저수지 이야기를 듣네요. 네. 소름 끼쳐. 스팟을 잡아내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걸 그대로. 그러면 그분은 영안이 트인 건가요? 일시적으로 트인 거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이유로 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걷어갔죠. 지금은 많이 좀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흉가에 가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흉지나 흉가 탐험 후에 하면 좋은 행동들,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막걸리를 뿌려드린다거나 네. 잘 보고 갑니다, 뭐 합장 기도를 한다거나 그 정도입니다. 충분히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래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저희도 나중에 뭐 구땅에서도 억울하게 가신 분들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마지막에 뿌려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게 좋고 불청객이기 때문에 예, 양해를 구해야죠. 네네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을 탄 거를 배출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것만 하고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에 잠깐 휴게소나 편의점이나 공공장소에 들려서 소변을 보시고 가시는 거. 저는 그거를 좀 베스트로 추천해 드리고요. 소변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들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베스트죠. 공공장소도 들렸고 소변까지 배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털 수 있는 의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서로 이제 뿌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서로 뿌려준다고요? 서로 이제 소변 말고요. 뭘 뿌려주죠? 팥이랑 소변을 네네네네.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이제 괜찮고 내리셔가지고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들어가기 전에도 입구에서 이제 뭐 소금이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3중 방안으로 하셔가지고 가셔야죠. 여기에 의도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푸는데 부정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오색을 구매해가지고 저희는 찢어가지고 그 염으로 이제 띄어서 부정이 걷어갔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칼치기를 해가지고 부정이 걷어갔는지 확인을 하거나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 무구들을 꽤 많이 챙겨 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흉지 촬영이나 흉가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갑자기 노이즈가 낀다거나 동시에 꺼져버린다거나 SD카드에 파일이 날아간다던가 네네네. 이런 숨하는 이런 녹음기에 노이즈가 막 낀다거나 네, 장난치는 거고요. 귀신이요? 네, 장난치는 거고 주파, 전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꺼트릴 수도 있고 막 삭제시킬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과 이제 주파가 어긋나거나 이게 노렸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심야괴담의 편에 나왔던 그 살목지 그 이야기에서 그 내비게이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내비 가지고도 장난이 많고 그런 이제 괴담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와, 괴담이 아니었네요. 괴담이 아니죠.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네. 목적지를 찍었는데 엄한 대로 돌아서 간다거나 네. 계속 빙빙 돌아가거나 저희도 심지어 신령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하실 때 빙빙 돌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썰. 네. 1시간 거리를 2-3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데 계속 빙빙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험이구나. 뭐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뭐 길치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전혀 거죠? 아니에요. 그분 전혀 아니고. 네, 그런 실수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뭐 그런 실수를 하셨다. 맞아요.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하죠.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예.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오죠. 네, 빠져나왔어요. 저도. 왜 이렇게 헤매지 내가? 내비를 보고 가는데도? 네. 이랬다니까요.
자, 오늘 퇴기사 이율님을 모시고 흉지 그리고 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들 어떠셨나요? 뭐 저야 사실 이렇게 다니는 게 좀 익숙한데 쌈무이님이랑 네. 여기 계신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떴어요. 네, 위치들이 지금 자꾸 떴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느라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몇 스팟이 지금 잡힙니다. 근데 되게 지금 재밌게 잘 촬영했고 이 분위기를 오늘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편은 우리 이율님과 함께 살목지 주변을 탐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